판결문에는 이소무화 해임과 바람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임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10명 가운데 5명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속도를 놓고 대법관들 간 충돌이 판결문에 드러난 건 이례적입니다. 반대 의견이 전체 판결문 85페이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로만 해석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졸속 심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절차적으로 토론이 충실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구체적인 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기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해야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복사기 않습니다.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상 말씀드릴 아니에요. 사항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저기서도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할 상황입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기록에-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 기록 좀-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을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 보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 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권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예, 위원님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이 전압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인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기록 본 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왜 재판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자, 자 발언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판단했을 때 대법관의 증언, 뭐 예를 들면 30명, 뭐 40명, 50명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도 입법 사항입니다. 어제 판결로 사법부도 썩었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아마 요구로 분출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말씀 제가 다 경청했고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정정사항입니까? 정정은 아니고 보충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발언하세요. 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이제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이대 한덕수 화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4월 22일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예.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부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이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이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이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이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독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이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심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5,000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 기록 25,000페이지는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는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대법관들에게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이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